예, 안녕하세요. 문화자유행동 공동대표이고, 또 여기 앞에 보면은 설해포럼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설해포럼은 한국 근대를 연구하는 그 연구 모임입니다. 아주 작은 소그룹이고요. 문화자유행동은 지난달에 창립한 문화운동단체입니다. 양쪽 다 제가 대표를 맡고 있어서 표시가 다른데. 김동규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뭐 김동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우리찌오 비롤리가 쓴 공화주의라는 책을 봤는데 김동규 선생님이 번역자시더군요. 예. 그 책은 내용이 좀 어려웠습니다. 한 달 전에 이제 제가 문화자유행동이라는 단체가 출범하고 제가 공동대표를 맡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창립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그때 창립 심포지움을 했는데 그때 이제 창립 심포지움 이제 자료집에 제가 쓴 발제문이 실려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내용 중에 한 구절이 광화문 광장에 이순신 장군 상 있는 거 보고 이상하지 않느냐? 이게 공화국 광장이어야 되는데 왜 다 대한민국 화폐랑 광화문 광장이 전부 다 조선인들만 있느냐? 이런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냥 150매짜리 발제문에 잠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다음날 경향신문에서 이순신 동상 이전을 주장한 문화자유행동 최범대표 그래가지고 기사가 났어요. 저희 이제 창립 행사에 이제 하필 또 하필은 아니지만 그 김기현 이제 국힘당 대표가 와서 축사를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딱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엮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마치 무슨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보도를 보고 제가 이게 괴벨스 이야기가 바로 이거구나. 단어 하나만 던져달라. 무슨 이야기든지 만들어내겠다. 아니 광화문 광장에 조선 사람밖에 없는 거 참 이상하지 않냐라는 말이 이상합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광화문 광장에 그럼 누굴 세울 거냐, 뭐 이승만을 세울 거냐, 뭐 이거 가지고 싸우긴 하고 현재 한국의 정치권에서는 될 때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인물을 세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왜 꼭 뭐 인물상을 세워야 됩니까, 그죠? 우리가 다른 나라의 대표적인 광장을 가보면 대부분 전몰용사비가 서 있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랑스를 가도 그렇고 다른 나라를 가도 그렇고 꼭 위대한 영웅, 위인 물론 우리 공화국의 영웅을 기대해야 되겠지만 꼭 위대한 영웅과 위인만을 기대해야 된다는 건 없죠. 이수진 동상이야말로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어떤 민족 영웅으로 그런 민족 성웅으로 만들면서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너무 없는 게 지금 오히려 놀랍다. 그리고 바로 이제 민주당에서도 바로 다음 날 홍범도 동상훈 기자들이 이번에는 이순신입니까? 민주당에서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구나. 한국 사람들은 이순신이냐 세종이냐 이건 민족 영웅이고 여기에 대해서 갖다 버리자고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순신이 우리 민족의 최고 영웅이라는 거 당연히 저도 인정하고 다만 왕국의 것은 왕국의 자리에 공화국의 것은 공화국의 자리에 있는 것이 역사적인 올바름이지 이순신상 가지고 뭐 동해바다에 버리자고 말한 적 없어요. 그분에게 맞는 장소에 있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존중이지. 근데 이순신상에 대해서 발언했다는 것만 가지고 민족 반역자로 몰아가는 아까 김동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주의, 민족주의, 종족주의 너무너무 견고하구나. 참 세상 놀랐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정치적인 쟁점이 돼가지고 지난 10일 날 국정감사에 제가 정인으로 불려나갔어요. 당신 뭐 정치적으로 뭐 연결돼 있냐고. 그래서 참 기가 막혀서 가서 이제 저도 뵈러 왔습니다. 한번 싸우려고. 근데 막상 정인으로 불러놓고 질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헛걸음했습니다. 자기들이 봐도 이게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걸어보려고 했는데 시민단체 대표가 뭐라고 발언하든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인데 그걸 시비 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허탈한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가 이제 대한민국 건국 75주년인데요. 제가 볼 때 대략 우리 75년간 한국의 정치 형태는 크게
그 권위주의와 포퓰리즘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경험했다고 봅니다. 그 묘하게도 이제 70여 년의 역사 동안 대략 뭐 이승만, 박정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파라고 부르는 세력이 한 30여 년 집권했고요. 87년 이후로 대체로 우리가 좌파라고 부르는 세력이 한 30여 년 집권했어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좀 공평합니다, 우리나라. 사실 좌우가 그 교대로 반반씩 집권했어요. 이승만에서 박정희로 이어지는 소위 우파의 정치 권력. 그 특징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권위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권위주의 정치. 이 카리스마, 지도자의 카리스마에 의한 그런 발전국가형 모델에서 강력한 권위주의를 실시했죠. 그로 인해서 대단한 발전을 이루기도 했지만 또 민주주의를 억압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투쟁한 것이 소위 우리가 민주화 운동 세력, 좌파라고 불리는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30여 년간 또 87년 이후 30여 년간 경험한 좌파 정치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포퓰리즘이었잖아요. 민주주의의 발전이 형태라기보다는 결국 포퓰리즘이라는. 그래서 저는 지난 70여 년간의 대한민국 정치는 권위주의와 포퓰리즘 두 가지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둘 다 계속 지속 가능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시 예전처럼 우리가 권위주의로 돌아갈 수도 없고 포퓰리즘을 했다가 계속 포퓰리즘으로 갔다가는 결국 전체주의로 직결하게 되고 소위 말해서 베네수엘라형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길을 잃었다고 봅니다. 과거와 같은 박정희 시대의 권위주의로 돌아갈 수도 없고 포퓰리즘을 계속하는 것도 불가능한 새로운 모색이 지금 정말 필요한 정말 기로에 선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소환하고 호출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하신 공화주의. 그러니까 다시 지금 우리가 이제 숲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출발한 대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말하자면 75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었던 뜻은 무엇일까를 지금 되새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공화국이었던 이유가 뭐고 공화국은 무엇이냐라는 어쩌면 그동안 질문하지 않았던 그리고 제 토론문의 제목이 민주주의적 관심과 공화주의적 무관심인데 이런 겁니다. 한국인들은 어쨌든 그동안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정말 뜨거울 정도로 커다란 관심을 보였지만 공화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 않지 않았나. 너무너무 이게 대비되는 공화국이 무엇이냐에 대한 물음 없는 민주주의적인 열정이 지금 한국 사회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건 커다란 지금 난간에 봉착해 있다. 민주주의는 결국 공화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가야 될 목표에 대한 확인 없이는 적절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정말 지금 새삼스럽게 공화국이란 무엇인가? 광화문광장에 서 있는 이순신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 를 물어야 될 때가 지금 아닌가? 그게 제 질이라기보다는 토론의 취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주공화국 제대로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지금 한국 사람들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영웅 너무 좋아하는 거. 예컨대 한국 사람들 특징이 하나가 예전에 보니까 김연아 같은 사람들 특히 아스다 마오처럼 일본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 깨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김연아를 공격하면 안 돼요. 까인 방지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로마 말씀드려요. 로마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웬만한 나라는 로마가 될 수 없다는 걸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그 이순신 장군 이야기인데 로마는 이순신 장군만큼 위대한 어쩌면 로마가 이순신보다 더 유명한 장군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 정치가 있던데 스키피오입니다. 스키피오. 그 스키피오라면 가장 위대한 정치가 있던데 장군이죠. 나라를 지킨 한니발이 알프스 산맥 다 들고 간 걸 갖다 물리치고 결국은 북아프리카까지 건너가가지고 지금 튀니지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다 사실 생긴 거 보면은 로마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아랍 사람들이 아니에요. 혼혈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스키피오가 군대 끌고 가지고 이게 점령하는 바람에 생긴 건데 나라를 구하고 그다음에 북아프리카를 점령했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인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한국 사람들 같으면은 이 사람은 까인 방지권이 한 10,000개는 생길 거 아니에요. 절대 건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스키피오 당연히 정말 좋다 사람을 가지고 했으니까 금이 환영을 했죠. 계산문을 통과하고 막 빵빠레 올리면서 말을 타고 로마 시민들 평민들은 또 원래 그런 거 좋아하니까 시민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 사람 갖다가 영웅시 하기 시작하니까
로마의 원로원에 있는 사람 정치가들 같은 경우는 위험하거든요. 이거 로마 공항 깨질 것 같거든요. 이 사람 참 왕이 된다. 아니면 독재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로마에는 두 명의 정치가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를 방어했던 위대한 군인인 스키피오가 있고요. 그리고 스키피오가 와가지고 우쭐대면서 시민들의 행가래를 타면서 영웅이 되는 걸 갖다가 못 봐줘서 이 사람을 갖다가 탄핵을 해서 시골로 내쫓아서 앞으로 서울 오지도 마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카토입니다. 로마는 스키피오의 위대함과 카토의 위대함 이 두 가지로 로마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과연 대한민국에 이순신 같은 사람이 나라를 구했어요. 구해놨을 때 제가 봤을 때 한국 지금 스타일 봐가지고는 이렇지 아직까지 공화국적 마인드가 없고 노예적인 게 많이 있는 거 봐가지고는 분명히 아마 이순신한테 정권을 주고 대통령을 만들고 주석을 만들어가지고 아마 그 집안이 영원히 통치를 했을 거예요.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 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은 공화국은 뭐냐? 민주공화국은 뭐냐? 한 명의 영웅도 없고 그래서 모든 5천만 명이 모두가 영웅이 되는 나라. 이것이 공화국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